이 사람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수십 명에 대해서 한 번 싹 모아가지고 털고 나가고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안 당할 거라고 자신 못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보니까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에는 임대인이겠는데요? 왜냐? 제가 임차인이라면 집주인한테 소 주게 소 내 돈 내놔 라고 하면 해볼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임차인이 이길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임차인이 이길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다. 대면을 한다 그래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비대면과 대면을 비교하면 위험의 정도는 확실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변호사님 삼행시 통장 들어보셨나요? 저 삼행시 통장이요? 처음 들어봤는데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것 같거든요. 통장 이름을 네. 삼행시로 지어서 전세금을 먹고 튀는 네.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이라고. 몰래카메라 아닌가요? 저에 대한? 저의 반응을 지금 살피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 임대인이 신민영 변호사님을 이제 제가 임차인으로서 돈을 쏠려고 봤더니 명의인이 신민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돈을 쐈는데 알고 보니 그 신민영은 신자유 민주주의 영원하라.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영화. 네, 뭐 그런 줄임말로 만들어진 통장인 거죠. 거기 중간에서 누가 그럼 그렇게 중간에서 사기를? 공인중개사들을 껴서 이제 중간에서 하는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싹 먹고 튀는 요게 신종 사기로 요즘에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서 나 지금 너무 머릿속이 혼란한데 통장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네. 네. 임대인 이름이 박인송이다. 네. 그러면은 임차인이 여기다 전세금을 몇 억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박인송이라는 이름이 박달동, 인사동, 송이버섯 요리연구 모임의 단체 통장이었던 거죠. 아무리 봐도 몰래카메라 같아요. 저에 대한. 이거에 관련된 이제 뉴스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거를 취재하신 기자님이 실제로 이제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단체 통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세 글자만 나오더라. 네, 세 글자만 나오게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변호사가 봐도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저도 네.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어디 들어간다,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한번 소유자가 누군지 부동산 등기부를 떼볼 것 같아요. 근데 주소 나오고 소유자가 뭐 임성순 나와요. 그럼 이 정도 확인하고 임성순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에 임성순이라고 찍혀 있으면 그 계좌번호를 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면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있는 이름으로 계좌 주네? 전세금 보내줘. 근데 알고 봤더니 공인중개사는 사기꾼, 그리고 그 계좌는 임성순 계좌가 아니라 임성순을 딴 모임의 이름인 거죠. 임영웅을 성공을 순식간에 네, 뭐 그런. 네. 그래서 이게 보통은 나홀로 오피스텔이다. 전체적으로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다 임차인들 만나서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공인중개사한테 보통 맡기죠. 맡기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수십 명에 대해서 한 번 싹 모아가지고 털고 나가고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안 당할 거라고 자신 못할 것 같고 드는 생각은 이거 막으려면 결국에는 집주인 얼굴 보고 통장 사본이랑 저거까지 받아야죠. 신분증 네, 보고 내 임성순 맞는지 확인하고 통장에 신분증에 적혀있는 주민번호 보고 그리고 등기부에 적혀있는 주민번호 확인하고 그러니까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진 않고서는 이건 막을 수가 막을 수가 없는. 이건 은행에서 이렇게 이름을 개설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해주더라고요. 서로 이런 류의 사기는 계속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좌를 삼행시로 확인해서 여기에 좀 눈이 꽂히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구조를 보니까 이런 구조의 사기는 많았어요. 공인중개사한테 보통 맡겨놓거든요.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주인이 서울에 있고 오피스텔이 부산에 있는데 오피스텔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면 이것 때문에 계약 체결을 하러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하나한테 네가 그냥 내 대신 계약해 라고 임대를 맡겨놓는데 이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장난을 친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는 월세라고 속이고 그리고 임차인한테는 전세라고 해서 전세보증금 1억을 받아요. 근데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서 위조해서 보내면서 보증금 1,00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해서 9천만 원을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기는 이전부터도 있었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사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해결책은 얼굴 대면하고 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에는 임대인이겠는데요? 왜냐? 제가 임차인 이거 사건을 맡는다 그러면 표현대리 주장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표현대리란 뭐냐? 민법 129조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해줬다 라고 하면 내가 직접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대리인이 한 행동을 내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니까 외관주의 책임이라 그래요.
외관을 만들었으면 외관을 그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인데 이거 역시도 어쨌든 집주인이 못 믿을 공인중개사한테 자기 대리권을 줘갖고 일을 수족처럼 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차인이라면 집주인한테 소 내 돈 내놔 라고 하면 해볼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임차인이 이길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임차인이 이길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임대인입니다. 네, 이상한 사람을 대리인을 시키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사기꾼들은 못 잡거나 잡아도 돈 다 어디로 숨기거나 써먹어서 네. 못 갚는 상태가 될 거고. 나중에 전세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경매 들어갔을 때 내 전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전세 거액을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잊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리 앞순인 것 같다 하더라도 항상 그 앞에 먼저 우선적으로 끼어드는 우선권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당해세라 그래서 집주인이 안 낸 세금이거든요. 세금은 어느 순간 내고 항상 최우선으로 들어오는데 집주인이 사실은 자기가 세금을 이만큼 밀려 있는데 고지를 안 하고 그냥 전세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줄 때 나는 당연히 먼저 받겠지 했는데 나중에 경매할 때 보니까 집주인이 안 낸 세금이 먼저 와갖고 이렇게 앞에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집주인이 세금을 얼마나 밀렸는지 떼볼 수 있게 법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처를 하시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날로 갈수록 자꾸 머리 쓰는 게 고도화되기 때문에 네.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이제는 아무리 귀찮고 뭘 해도 서로 만나가지고 공인중개사 있고 임대인 있고 임차인 있고 진짜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하는 게 그 자리에서 입금되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피해가 임대인한테도 없고 임차인한테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알려져가지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담당자도 모르고 있지 싶어요. 그리고 이거 담당자 은행 탓하기 그렇게 이렇게 사기꾼들이 악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도 법무법인 호암이라는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수임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